네, 오늘 마켓 A컷에서는요, 역시나 반도체의 힘이 과연 어디까지 퍼질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삼성의 실적부터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역시나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실적 추이를 보게 된다면요. 2023년에 반도체 겨울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을 때 연간 실적 역시나 6조가량으로 굉장히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4년도에 32조를 넘어섰는데요. 25년 잠정 실적을 보니까요. 43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31%가량 웃도는 실적을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분기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게 된다면요. 2024년 4분기가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가량이었는데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걸 보니까요. 20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200%가량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확인이 됐고요. 매출액이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매출액의 상승세보다 영업이익률의 상승세가 굉장히 독보적인 것을 보면요. 마진율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이끈 건 결국에는 반도체 부분이었습니다. 전체 이익의 80% 영업이익이 반도체 DS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20조 안에서 무려 16조가 반도체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실적이 개선된 요인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D램의 수요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HBM의 매출이 좀 잡혔다는 것도 긍정적이었고요. 여기에다가 DDR5 기업용 SSD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메모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게 올해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컨퍼런스 콜에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게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마진율이 급등하고 있어서 실적의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이었는데요. D램 부분이 전 분기 대비 40%, 낸드 같은 경우에도 무려 20%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버 중심의 판매 구조가 점점 더 공고히 되면서 이로 인해서 D램과 낸드 모두 다 두 자릿대의 마진율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가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물량은 제한적이고 고부가 제품부터 판매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슈퍼사이클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삼성의 예측이었습니다. 특히나 HBM4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2월부터 양산 출하 단계에 들어가는데 지난해 샘플 공급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퀄 테스트를 완료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재설계 없이 통과했다는 부분이랑 고객사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는 부분을 삼성이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샘플이 공급되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해서요. 재설계에 들어가고 재검증이라는 순서를 좀 겪게 되면서 수개월이나 길면은 1년까지의 시간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시간을 굉장히 단축했고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있을 텐데 이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건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삼성이 차지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겠죠. 이러한 HBM4에 관련된 것은 1분기 그리고 2분기부터 매출 반영에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게 이 HBM4의 적용 시점과 연동돼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와 함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됐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4분기에 5년 만에 특별 배당을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기 배당이 3조 7천억 원, 연간 11조가량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주당 배당금폭을 보게 된다면 4분기 566원으로 전년보다 훨씬 더 증가한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삼성이 로봇이나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할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는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요.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나노 공정에 대해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고 선단 공정의 매출이 두 자릿수의 상승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테일러 공장을 올해 가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미국 시장에 보다 더 발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요, 가시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로봇 관련된 기대감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에서 다소 아쉬웠던 게 DX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전략을 세우는 발표를 했는데요. 스마트폰과 TV 가전 부분을 모두 다 AI로 통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디바이스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AI 플랫폼까지 함께 가져가는 애플과 비슷한 이 생태계 전략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DX 부분이 과연 이번 올해에는 조금 더 나아진 개선세가 나올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보다 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한 건 SK 하이닉스이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이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했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TSMC를 제치고요. 올해는요, 영업이익 매출액 100조 시대를 열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97조였고 영업이익이 47조로 10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4분기도 영업이익이 20조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업이익률이 5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익성 부분 TSMC가 54%인데 SK 하이닉스가 이를 웃돈 것인데요. 메모리 기업 중에 최고의 수익성을 SK 하이닉스가 이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HBM 시장 지위를 보게 된다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엔비디아의 물량을 75% 공급했는데 올해 역시나 HBM4에 대해서 선두적인 자리를 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여기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공급사가 지금 SK 하이닉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실적과 주주 환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자사주를 무려 12조가량 전량 소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도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더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을 하이닉스 측에서는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D램 수요 20%, 낸드 수요 10% 후반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업계의 생산성은 제약적인 게 지속될 것인데 우리가 만들자마자 즉시 판매하는 구조가 더 이어질 것이고 하반기에는 재고가 더 줄어들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격과 고부가 제품 믹스가 많이 판매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캐파를 확대하고 선단 공정의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하는데요. 매출을 나왔을 때 이와 비교했을 때 한 30% 이상의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생산기지 확대까지 지속하는데요. 청주와 용인에 있는 공장을 가동하거나 내년에 양산을 시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까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이요. 코스피 대형주에서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코스닥 중소형주로 좀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전략도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소부장 기업들 이제는 좀 담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장에서는요. 소부장의 사이클이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2단계에 들어갔고요. 2단계 사이클에서 대형 반도체가 12% 오르면 후공정은 22% 오르기 때문에 후공정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 원익 IPS, 유니셈, 테스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후공정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테크인과 한미반도체, 리노공업과 같이 후공정 업체들은 HBM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필수 불가결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못 잡으신 분들께서는요.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